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우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작가 열전의 두 번째 주인공, 독일의 보드게임 작가 우베 로젠베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게임에서도 밥을 먹여야 해? 나무도 모아야 하고, 흙도 구해야 하고, 양도 키워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집도 고쳐야 하고, 가족도 늘려야 하는데, 갑자기 수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게임은 아주 차갑게 묻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먹일 음식은 준비했어? 없으면요? 구걸 토큰을 받습니다. 이 짧고 무서운 경험 하나로 수많은 보드게이머의 머릿속에 깊게 남은 게임, 바로 아그리콜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콜라를 만든 작가가 바로 우베 로젠베르크입니다. 보난자, 아그리콜라, 르아브르, 카베르나, 오딘을 위하여, 패치워크. 농사, 항구, 동굴, 바이킹, 콩, 퀼트까지 테마는 달라 보이지만 이상하게 한 가지 감각은 같습니다. 뭔가 늘 부족합니다. 우베 로젠베르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아그리콜라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처음 크게 알린 게임은 농장 게임이 아니라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보난자입니다. 보난자는 콩을 심고 수확하고 거래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가볍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카드에는 온갖 콩들이 그려져 있고 플레이어들은 서로 이 콩 필요하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저거 좀 주세요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우베 로젠베르크다운 핵심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첫째, 순서의 압박. 보난자에서는 손에 든 카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공간의 부족. 콩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선택.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심어야 하거나 버리기 아까운 콩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상하죠? 그냥 콩 거래 게임인데 이미 공간이 부족하고 순서가 꼬이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베식 감각이 보입니다. 우베 로젠베르크 게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부족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부족함이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베 게임에서 부족함은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아그리콜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2명이 작은 나무집에 살고 있습니다. 밭도 거의 없고 가축도 없고 음식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습니다. 나무를 모아 울타리를 치고 싶고, 흙을 모아 집을 고치고 싶고,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싶고, 양도 키우고 싶고, 가족도 늘리고 싶고, 직업 카드와 보조 설비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꾼은 2명뿐입니다. 한 라운드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 적고 수확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아그리콜라의 첫인상은 따뜻한 농장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내 농장이 예뻐지는 기쁨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큰일 났다, 밥이 없다, 입니다. 이게 우베 게임의 강렬한 정체성입니다. 테마는 목가적입니다. 하지만 플레이 감각은 절박합니다. 아그리콜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보드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은 상당히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일꾼 놓기 게임이지만 그냥 자원을 모아 점수를 올리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한 가족의 삶을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고 집을 넓히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점수이자 생존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행동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먹여 살려야 할 입도 늘어납니다. 이 구조가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일꾼이 늘어난다 하는 건 그냥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그리콜라에서는 그 좋은 일이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내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우배다운 설계입니다. 성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좋지만 많이 가진 만큼 유지비가 생깁니다. 아그리콜라는 2007년에 출시된 우베 로젠베르크의 대표작으로 BGG와 여러 보드게임 자료에서 현대 유로게임의 중요한 작품으로 다뤄집니다. 아그리콜라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카드입니다. 직업카드와 보조설비 카드. 이 카드들은 게임마다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카드는 나무를 더 쉽게 얻게 해주고, 어떤 카드는 밭농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카드는 가축 운영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그리콜라는 매번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 판에 내가 받은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농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판은 양을 잔뜩 키우는 농장이 되고, 어떤 판은 곡식 중심 농장이 되고, 어떤 판은 가족을 빠르게 늘리는 전략이 됩니다. 이것도 우베 게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본 시스템은 빡빡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매번 다른 해법을 찾게 만듭니다. 마치 문제집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문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건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우베 로젠베르크의 세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농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르아브르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농장이 아니라 항구입니다. 플레이어는 건물을 이용하고 자원을 가공하고 배를 만들고 물건을 출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과 물류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밥. 르아브르에서도 라운드마다 음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장이든 항구든 우베의 세계에서는 경제가 아무리 커져도 기본적인 생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게임은 어떻게 더 큰 이익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베 게임은 그 전에 묻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어? 이 질문이 게임의 긴장감을 만듭니다. 르아브르는 아그리콜라 이후 나온 우베 로젠베르크의 주요 경제 전략 게임 중 하나로 그의 복잡한 경제, 자원 운용 계열 작품을 설명할 때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카베르나는 자주 아그리콜라와 비교됩니다. 둘 다 가족을 늘리고 동물을 키우고 공간을 개발하고 음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꽤 다릅니다. 아그리콜라가 좁고 날카롭고 압박이 강한 게임이라면 카베르나는 조금 더 넓고 풍성한 게임입니다. 카드 중심의 변수 대신 다양한 방과 건물, 탐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베르나는 아그리콜라의 압박은 좋은데 너무 괴로운 건 싫다는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베 게임입니다. 할 것은 많고 행동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좋은 농장과 동굴을 만들기 위해 효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베 로젠베르크의 또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그는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그 압박의 농도를 다르게 조절합니다. 아그리콜라는 날카롭고 카베르나는 넓고 오딘을 위하여는 거대한 샌드박스에 가깝습니다. 같은 일꾼 놓기 플러스 자원 운영이라도 느낌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우베 로젠베르크를 그냥 농장 게임 작가라고만 부르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패치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패치워크는 룩아웃 게임즈에서 2014년에 나온 2인 게임으로 1000조각을 골라 퀼트보드를 채우는 퍼즐형 게임입니다. 테마는 퀼트입니다. 1000조각을 사서 자기 보드에 채워 넣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예쁜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것도 아주 우배답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공간도 부족합니다. 큰 조각은 좋지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작은 조각은 빈틈을 메우기 좋지만 효율이 애매합니다. 버튼 수입을 늘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좋은 조각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조각을 사려면 버튼이 필요합니다.
역시 우베입니다. 농장이 없어도, 가축이 없어도, 수확이 없어도 그는 부족함과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패치워크 이후 우베 로젠베르크 게임에서 자주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오미노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트리스 조각 같은 타일입니다. 정해진 공간에 삐뚤빼뚤한 조각들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합니다. 패치워크, 오딘을 위하여, 코티지 가든, 인디언 서머, 스프링 메도우, 뉴욕주 같은 게임에서 이 퍼즐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베는 이런 퍼즐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이것이 그의 게임 철학과 잘 맞기 때문일 겁니다. 우베 게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폴리오미노는 그 부족함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빈칸이 보입니다. 딱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한 칸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점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 보드가 비어 있는 것만 봐도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감각입니다. 아그리콜라에서 음식이 부족할 때의 압박이 숫자로 온다면 패치워크와 오딘을 위하여의 압박은 빈칸으로 옵니다. 우베는 숫자의 부족함과 공간의 부족함을 둘 다 게임으로 만드는 작가입니다. 우베 로젠베르크의 후기 대표작을 이야기할 때 오딘을 위하여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 보면 압도됩니다. 액션 칸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 카드도 많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타일도 많습니다. 개인 보드, 섬, 탐험, 약탈, 사냥, 고래잡이, 가축, 직업, 수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요소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내 보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오딘을 위하여는 그동안 우베가 보여준 일꾼 놓기와 밥 먹이기, 폴리오미노 퍼즐이 집대성되어 있는 걸작 게임입니다. 자원을 얻고 그 자원을 더 좋은 타일로 바꾸고 그 타일을 내 보드에 맞춰 넣습니다. 빈칸을 줄이면 수입이 늘어나고 특정 보상을 덮지 않으면 계속 자원이 들어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플레이어가 느끼는 감각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얻은 조각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 가장 효율적일까? 아그리콜라가 이번 수학을 어떻게 넘기지? 라면 오딘을 위하여는 이 거대한 퍼즐을 어떻게 멋지게 완성하지? 에 가깝습니다. 압박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우베는 같은 효율 게임을 만들면서도 시대에 따라 점점 더 넓고 풍성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우베 로젠베르크 게임은 분명히 빡빡합니다. 특히 아그리콜라는 처음 하면 게임이 나를 혼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준비 안 했어? 왜 음식을 안 모았어? 왜 그때 나무를 안 가져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베 게임은 플레이어를 완전히 좌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끝나면 내 앞에 무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농장, 확장된 집, 양과 소가 있는 울타리, 상품이 오가는 항구, 잘 맞춰진 퀼트, 빈틈없이 채워진 바이킹 보드. 비록 점수는 낮아도 내가 만든 무언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베 게임의 따뜻한 부분입니다. 플레이 과정은 차갑고 빡빡하지만 결과물은 이상하게 정이 갑니다. 아, 그래도 내 농장 꽤 괜찮네. 이 감정이 있습니다. 크니치아 게임이 선택의 후회를 남긴다면 우베 게임은 고생 끝에 만들어낸 작은 생활 공간을 남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운입니다. 물론 우베 로젠베르크 게임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너무 빡빡하다. 처음부터 숨이 막힌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도 전에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한다. 테마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진다. 농사, 자원, 음식, 공간 채우기가 반복된다. 특히 아그리콜라는 처음 하는 사람에게 꽤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게임 내내 복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베 게임의 특징입니다. 우베는 플레이어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판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제한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제한 안에서
나만의 질서를 만들게 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미가 됩니다. 반대로 이걸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베 게임은 취향을 탑니다. 하지만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래가는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베 로젠베르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게임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가볍게 시작한다면 패치워크가 좋습니다. 2인 전용이고 룰도 비교적 간단하고 우베식 공간 압박을 가장 깔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보난자도 좋습니다. 가볍고 시끄럽고 웃기지만 손패 순서와 거래 압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베의 대표작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아그리콜라입니다. 조금 가혹할 수 있지만 왜 이 작가가 유로게임 역사에서 중요한지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좀 더 넓고 풍성한 농장 게임을 원한다면 카베르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베식 퍼즐과 일꾼 놓기의 거대한 종합판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딘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입문 순서를 추천하면 이렇습니다. 패치워크, 보난자, 아그리콜라, 카베르나, 오딘을 위하여. 이렇게 가면 우베가 어떻게 가벼운 카드 게임에서 빡빡한 농장 게임으로 그리고 거대한 퍼즐형 유로 게임으로 확장되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베 로젠베르크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족함을 재미로 바꾸는 작가. 그의 게임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농장에는 작물이 자라고 가축이 늘어나고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천조각은 예쁜 퀼트가 되고 바이킹의 보드는 보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매 턴 아껴 쓰고 계산하고 포기하고 조금씩 쌓아올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베 게임의 성취감은 그냥 점수가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끝나고 보니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작은 농장, 작은 집, 작은 항구, 작은 퀼트. 그게 우베 게임의 매력입니다. 보드게임 작가 열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베 로젠베르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는 보난자로 이름을 알렸고 아그리콜라로 유로게임 팬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남겼으며 르아브르, 카베르나, 오딘을 위하여 패치워크를 통해 자원관리와 공간 퍼즐의 세계를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우베 게임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줍니다. 부족한 음식, 부족한 행동, 부족한 공간, 부족한 시간. 하지만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플레이어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이번 수학을 어떻게 넘길까?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게임은 단순히 점수를 얻는 게임이 아니라 살림을 꾸리는 게임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우베 로젠베르크의 게임 중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그리콜라? 패치워크? 오딘을 위하여? 아니면 의외로 보난자? 댓글로 여러분의 우베 입문작과 최애작을 남겨주세요. 다음 보드게임 작가 열전에서는 또 다른 거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오였습니다.